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그러면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우리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취소하기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불확정적 유효 상태라고 그랬죠. 그죠? 유효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완전해요. 그죠? 근데 이 추인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는 불완전한데 추인을 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을 하면 처음부터 유효일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추인하면 행의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OX, X예요. 왜냐하면 추인이 있기 이전에도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요,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그죠?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자, 이건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불확정적 유효 상태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취소권을 뭐 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겠다. 이 우리가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어떤 말도 나와 있습니까? 거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그건 다음 페이지에도 설명 안 해놨나? 그 두 번째 보세요. 추인은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것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소급적 추인인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소급적 추인으로 분류되는 무권들의 추인과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추인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권들의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어요. 그래서 추인에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무권들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그러면 무권들의 추인은 뭐죠? 불확정적 무효 상태를. 그죠? 이거는 유효였어요? 무효였어요? 무효였어요. 불확정적 무효 상태를 언제부터?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권들의 추인은 아까 그랬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추인이 있기 전에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그런데 무권들의 추인은 추인이 있기 전에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예요. 그래서 추인을 해야만 언제부터?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정반대죠. 아시겠습니까? 정반대. 불확정적 무효 상태를 유효로 만든 것이고 저는 불확정적 유효 상태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급표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슨 추인? 비소급적 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추인 세 가지 추인이 있는데 세 가지의 추인의 성격이 뭐예요? 모두 다르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새로운 법령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새로운 법령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X. X죠. 이건 무효행위의 추인이 그렇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새로운 법령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 것은 그럼 추인은 누가 하느냐? 추인권자. 그래서 추인권자 니꼴
뭘로 본다? 취소권자. 추인권자 니꼴 취소권자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지난번 무권대리 문제에도 왜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답이 묘한 것들이 있잖아요. 출제자의 주관잖아요. 그래서 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 이래놓고요. 이걸 맞았다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고 틀렸다라고 출제된 적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의 문제에서는 정답을 뭐예요? 상대적으로 가려내야 돼요. 상대적으로. 답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추인권자는 140조에 규정한 140조에 규정하는 게 뭐예요? 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인권자는 결국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뭐 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추인권자는 140조의 규정한 취소권자에 한정되나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무능력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능력자는 말이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미성년자, 한정치한자, 금치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런 사람들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만 있다면? 의사능력만 있다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취소권자 니꼴 추인권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가운데 미성년자나 한정치한자는 법정 대리인의 뭐를 얻으면? 동의를 얻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금치산자는 우리 민법상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금치산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금치산자는 동의권도 인정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치산자는 보세요. 취소권자는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추인권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OX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 이해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이 추인의 요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그러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의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라는 것은 무능력자는 언제 추인할 수 있을까요? 능력자로 된 후에 추인해야죠. 능력자로 된 후에. 자, 그러면 사기를 당한 자나 착오를 일으킨 자는 자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사기나 착오는 제가 의사표시단원에서 그랬죠. 사기나 착오자는 의사표시할 당시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하죠. 착오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모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자나 착오를 일으킨 자는 아하, 우리가 무의식의 상태에서 했으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착오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뭐예요? 안다. 사기당했다는 것도 모르고 추인해봤자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시겠습니까? 사기를 당한 자는 아하,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착오를 일으킨 자는 내가 착오가 있었구나. 이걸 안 다음에 추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강박을 당한 자는 자 보세요.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보세요. 무슨 말씀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말대로 우리가 12.6 사태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국보위 위원장이다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국보위에서 뭐예요? 무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정화운동 해가지고 공직자들 왜 부정 부패 공직자들이다 해가지고 막 재산을 환수했죠. 막 환수했어. 환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던가요? 그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은 강박의 상태에서는 추인해봤자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강박의 상태에서 뭐예요? 벗어나서 추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강박의 상태에서 너 각서 써라. 뭐라고 쓸까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 강박에 의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하지 않겠다. 여전히 강박의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겠다. 한들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강박의 상태로부터 뭐지? 벗어나서 추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예외가 있다는 것이요. 어떤 예외?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된 후에 해야 되지만 예외. 무능력자인 누구는 법정 대리인. 여전히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또 누구도 미성년자나 한정치한자도 뭐만 있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만 있으면 능력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죠. 다음 두 번째 이걸 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진짜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서 추인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서 추인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법률 지식이 없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임야를 팔고 샀는데 매수인이 임야를 매수해 보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하더래요. 경사도가 세상에 부모님 앞으로 묘를 쓰려고 선산을 사겠다 샀더니 깎어지를 듯한 절벽이더라는 얘기죠. 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이럴 줄은 몰랐다. 이랬을 때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는 누가 욕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야 한대요. 됩니다.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우리 민법상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률 지식이 적다 보니까 야, 누구라도 보내볼 걸. 그죠? 아니면 내가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자기 탓만 하고 우리가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착오이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대금을 줬대더라. 아니면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게. 마치 추인을 암시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 한들 이건 추인이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서 추인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죠? 사실을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팔자소관으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탓으로 돌렸다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소리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한 번은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전에 수원에 있는 어느 여사님이 우리가 말하자면 이 무효취소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례를 쭉 들으면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시더니 자기는 가슴에 응어리가 졌대요. 그래서 무슨 응어리가 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땅이 그 수원 쪽에 왜 주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땅이 있는데 인근에 과수원을 갖고 있는 김 씨라는 분이 있으면 이 김 씨하고 친구가 와서 경찰관인, 더군다나 경찰관 그러면 사람들이 좀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두 명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이 동네 전부 주택공사에 수용돼가지고 주공아파트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측량까지 막 해서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아주머니도 땅이 수용이 될 텐데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30만 원에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한 5만 원 더 줘서 35만 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신 왜 그러느냐? 자기는 지금 과수원을 갖고 있는데 이 평수가 넓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법규범에 몇 평 이상이면 주택공사랑 수의계약을 맺도록 돼 있는데 평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도 나한테 팔고 을도 나한테 팔고 병도 나한테 팔았는데 저한테 파시면 제가 이렇게 가격을 시세보다 조금 더 쳐드리고 그리고 사는 건 나중에 수용이 돼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경찰관이 옆에 있던 경찰관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팔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미리 드리지. 그때까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때 가서 말 그대로 수용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또 수용되면 이 시세보다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왜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갑도 팔고 을도 팔고 했다고 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정작 수용이 되니까 한 80만 원씩 받았대요. 2배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2년 정도 후에 수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은 그냥 놔뒀으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7,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는 바람에 못 팔았다. 물론 2년 동안의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응어리가 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을병 뭐 모두 팔았대더니 알고 봤더니 파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대요.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판 사람도 판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건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과수원 주인이 이 과수원이 수용되고 난 이후에 수원역 쪽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1층에서 슈퍼를 하고 있대요. 주인이. 근데 그때가 마침 이제 시간은 많이 흐르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한 2, 3년? 그 정도 흘렀었을 때입니다. 그 내용 증명 쓰자 그래갖고 내용 증명 제가 초안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너한테 팔고 난 이후에 보상가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억울했다.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억울한 게 아니다. 한 60만 원씩 해서 50평이면 얼마입니까? 50평 되면 얼마 거죠? 한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잖아요. 너무 억울하다. 누구도 팔고 누구도 팔았대더니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내가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보니까 네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너를 있지도 않은 근거도 없는 사실을 말했으니까 사기 혐의로 너를 문제 삼겠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써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휴대전화가 있긴 했지만 휴대전화냐고 무기식이죠. 그죠? 그게 굉장히 컸었을 텐데. 저도 이제 갖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강의가 있으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만날 때. 제가 거기까지 같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 자기 누구라든가 해가지고 같이 갔대요. 둘이. 그래서 쉬는 시간에 딱 나왔더니 계속 전화가 왔었다면서 전화를 바꿔줘요. 그래서 바꿔준 얘기가 뭐냐면 만나가지고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꼭 하라고 그랬죠. 네가 가가지고 만약 시원찮게 얘기하거든 팔았던 사람 한 2-3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사람과 연대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를 꼭 해라. 그런 얘기를 했죠. 좀 압박을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지금 얘기가 되는 중에 2천만 원까지 물어준다고 그랬대요. 2천만 원까지. 공인중개사 공부가 얼마나 좋아요. 2천만 원 나왔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 같이 간 동생인가 뭐라는 게 동생이 그러는데 뭐 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동생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동생한테는 그랬던 얘기죠. 네가 더 받으면 네가 수고비로 더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건 더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천만 원 최소 확보가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한테 그래요. 이거 잘 해결됐으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양복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금까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분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건 추인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 뭐 할 수도 있다?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 사실을 알면서도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이랬을 때 뭐가 된다? 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두시라는 말이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추인의 요건. 자, 이거 지워서는 안 되는데 치웠네요.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자, 그래서 무능력자는 능력자로 될 후에. 사기를 당한 자는 사기 착오의 사실을 안 다음. 강박을 당한 자는 뭐예요? 여전히 강박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다. 이랬을 때
우리가 추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무를 승인하거나 채무에 대한 화해를 하더라도 추인이 되지 않는다. 아까 그랬잖아요. 깎아지를 뜻한 산을 잘못 샀어요. 근데 이걸 잘못 사고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고 샀어야 되는데 누구라도 보내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달라니까 언제까지 줄게.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추인이 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개의 취소 사유 가운데 일부만을 알고서 추인한 때는 일부만에 대한 취소권이 소멸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할 게 아닙니다. 취소 사유가 여러 개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가령 3,000평인 줄 알고 매수를 했더니 3,000평방미터더라.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3,000평에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매수를 했대요. 3,000평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근데 3,000평방미터더라. 그랬을 때 평과 평방미터에 대한 착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 그렇지. 나는 그렇게 쌀이라고는 생각 안 했지. 취소를 안 해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취소하지 않았다. 추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래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이 사실로는 추인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개의 취소 사유 가운데 어느 일부에 대해서 추인을 했다고 해서 취소권이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취소 사유가 있다면 다른 취소 사유로 뭐 할 수 있는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추인의 효과지요. 취소권자가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취소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불가분성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시험 문제에 가서 이런 말이 잘 나오죠. 그럼 취소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1대1의 법률관계에서는 이런 말이 필요히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어디에서? 수인 공동의 법률관계에서 이런 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수인이거나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쌍방이 수인인 경우. 그러니까 사람만 여러 명이지 법률관계는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법률관계에서 갑이 을에게는 취소하고 병에게는 추인하고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할 거면 다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야지요. 그래서 보세요. 갑이 병에게 추인을 하면 을은 정에게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일인이 추인을 하면 확정적으로 요구가 되니까 다른 일방의 취소권이 인정된다면 뭐예요? 쪼개지는 결과니까 어느 일방이 추인하면 다른 일방의 취소권을 뭐한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해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계약을 지키려 했는데 갑이 을에게는 해제하고 자, 을에게는 병에게는 해제하지 않고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개념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추인한 후에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취소하고 나면 추인할 수 없고 추인하고 나면 다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법정 추인의 사유가 나와요. 그죠? 이 법정 추인의 사유가 최근에 이제 몇 차례 출제가 됐었죠. 그죠? 자, 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법정 추인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포함적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포함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자, 이것도 제목만 암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정 추인. 그래서 제목만 달달달 암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다시는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이게 법정 추인이에요. 그래서 법정 추인도 언제 해야 된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라는 건 뭐예요?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사기나 착오를 일으킨 자는 그 사실을 안 다음에 강박을 당한 자는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2가지는 말이죠. 누가 했었을 때만, 취소권자가 했었을 때만 인정돼요. 취소권자가 했었을 때만. 그러니까 맨 먼저 뭐예요? 이행의 청구예요. 이행의 청구라는 것은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자, 한번 보세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말이죠. 가령 을이 사기를 쳤대요. 그럼 사기를 쳤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이행을 청구해봤자 법정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까 뭐라고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알면서도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무능력자가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무능력자가 이행을 청구해봤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능력자가 이행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누가? 법정대리인.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야 인마 너 우리 철부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면서 왜 안 줘? 빨리 갖고 와라.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행의 청구에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상계를 요구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 된다. 이행을 청구한 거랑 똑같죠. 상계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야 인마 매매대금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줄 돈 얼마 있지? 내가 줄 돈과 까부시자. 우리가 상계를 요구한 건 뭐예요? 이행을 청구한 것과 똑같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건 해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기꾼이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기를 지가 쳐놓은 상태에서 이행을 청구해봤자 얘는 뭐예요? 네가 얼마 사기친 놈이 무슨 이행을 청구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오히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2번째,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에요. 자, 전부나 일부의 이행.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알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다. 전부나 일부의 양도죠. 자, 이행이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대요. 자, 보세요.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오히려 취소하는 게 아니라 지 친구 병한테 야 내가 저놈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금을 받을 게 있어. 네가 받아가죠. 우리가 매매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죠.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가령 착오를 일으켰대요. 갑과 을 사이에 착오를 일으켜서 집 지을 땅을 산다는 게 맹지를 잘못 매수했대요. 을이. 그럼 맹지를 잘못 매수했다면 착오를 이루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이죠. 집도 못 짓는 땅 뭐해?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웠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취소하지 않는 것을 보자. 심지어 팔아치운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융통했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취소하지 않는 것을 보자. 그래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을 취소하지 않는 것을 보자. 그래서 이 2가지는 상대방이 했을 때는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3번째부터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3번째부터 보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였다. 이래도 법정 추인이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취소권자가 자 우리가 착오에 의한 의사피해 표의자가 맹지를 잘못 매수했단 말이에요. 1억에 팔고 사기로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갖다 준다. 잔금 날짜에 잔금을 갖다 준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취소하지 않는 것을 보자. 아시겠죠? 전부나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였다. 이래도 법정주인이 되고, 자 보세요. 상대방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취소권자가 뭐예요? 수령하였다. 이래도 법정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뭐라고 출제가 된다고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취소권자가 뭐하거나? 수령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사기를 쳤을 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중도금 갖고 오니까 받아챙겨. 잔금 갖고 오니까 받아챙긴다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어느 경우에도 법정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네 번째 보세요. 경계가 나옵니다. 경계는 뭐예요? 경계가 무슨 뜻이죠?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켰죠?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켰어요.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 누가 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취소권자의 요구에 의해 경계가 이루어졌다.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경계가 이루어졌다. 어느 누구의 요구에 의한 것은 경계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 자 보세요. 사기꾼에게 1억에 팔고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한번 보세요. 야, 이 땅인 난 1억에 판 게 너무 억울해. 너 1억 3천 안 주면 나 이 계약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거야. 그래, 그럼 1억 3천 줄게. 1억이 아니라 뭘? 1억 3천으로 경계가 이루어졌다. 아시겠습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표의자 맹지를 1억에 매수했어요. 1억에 매수했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 것은 이거 집도 못 짓는 땅 무슨 1억이야. 8천만 하자. 그래 좋아. 8천으로 뭐가 이루어졌대? 경계가 이루어졌대. 취소권자의 요구에 의해 경계가 이루어지든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경계가 이루어지는 법정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